한 5억으로 확 낮춰볼게요. 5억. 5억이라. 5억이면은 지금 이제, 5억 갖고도 지금 쉽게 잘 못 고릅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는. 갭 자체가. 예. 그게 많지가 않아요. 5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기존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마땅히 갈 데가 없네. 여긴 새 아파트인데 너무 비싸져서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요. 강남은 다 포기해야겠네요. 5억이면, 그죠? 당연히. 이런 애들 정도가 이제 5억 정도? 신길류 타운 정도가 이제 한 5억 정도 전후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영등포 일대 아파트들. 영등포 일대도 이제 레미안 4차나 이런 거 랜드마크급은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 당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한 5억 정도 선에는 이제 갭으로는 구입할 수가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갔을 때 마포구 쪽 일부, 마포구 쪽의 일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는 신축은 다 못 삽니다. 신축은 대부분 다 못 사고 한 구축 정도 한 15년, 20년 차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5억 전에 살 수 있고, 만약에 재건축을 하신다 하게 되면은 평수 작은 것들 있잖아요. 평수 작은 것들은 5억으로 이제 가능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네. 물론 5억으로 지금 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뭐 살 건 천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거지. 네. 웬만하면 안 가고 이제 이쪽에서 해보려. 만약에 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창동 쪽 있잖아요. 노원기지, 창동 차량기지 주변에 재건축 대상들. 이런 것들은 좀 해볼 만한 거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또 이제 별로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도 보니까 이쪽 일대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롯데캐슬 노블레스 같은 경우가 18년 6월이면 작년에 입주한 건데, 얘가 얼마 전에 14억 2천인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청량리역이 이제 GTX도 들어오고 두 개 노선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은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엄청 오르긴 했어. 엄청 오르긴 했는데, 가격은 앞으로도 뭐 계속 갱신하는 거 보니까 가격은 꾸준하게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청량리가 이제 좋긴 좋은데, 청량리보다도 그래도 입지적으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훨씬 좋은 동네입니다. 청량리 하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좋지만 아래쪽에 있는 데보다는 적다. 그러면 5억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흑석동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여기 이제 그 성동구 쪽 있죠. 성동구 쪽 아파트들이 웬만하면 다 되겠네.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다 5억 정도 선에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5억으로 내려왔는데 한 3억 정도로 내려가면요, 이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사야 돼. 안 그러면 경기도 가야 돼요. 진짜. 없어. 3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별로 없어요. 진짜. 뭐 정도 있냐면요, 관악구 정도 아파트가 있어요. 관악구의 아파트가 보통 25평이 한 2억, 33평이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그냥 5천씩 업하세요. 33평 이제 3억 정도 들어가고, 25평 한 2억 5천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도 돼. 예, 그 정도는 사도 돼. 예. 어떤 아파트냐면은 이제 서울대입구역이라든가 봉천역이라든가 신림역, 여기서 2호선 타고 쭉 가다 보게 되면 강남까지 금방 가거든요, 사실상. 강남이 여기잖아. 삼성, 선릉, 역삼, 강남, 교대, 서초 여기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제일 많은 공간입니다. 테일함로.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세 정거장, 넷, 다섯, 여섯 정거장. 요 라인이 이제 관악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2분에서 여기까지 가서 30분 이내에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죠? 근데 여기 아무리 뭐 구축 아파트라도 지금 얼마 하냐면 6억 하고 있단 말이에요, 6억. 얘네가 20억은 할 텐데. 그죠? 중간에 있는 애들이 얘네가 보통 한 13억까지 가고 있고. 너무 싸죠. 싼 이유는 관악구니까 그래요. 그냥 인식. 야, 니네는 관악구잖아.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틀을 깨는 애들이 있죠, 이제 슬슬. 관악구에서 분양을 해봤어. 그랬더니 괜찮아. 분양을 했더니 이 아파트가, 서울대입구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 얼마 같습니까? 이 33평 아파트? 가격이 얼마 같아요? 응? 찍어보는 거지 뭐. 자, 봐봐요. 10억 넘을까? 넘을 것 같아요? 관악구인데?
관악구가 역대 최초인데 그러면 짠. 네, 10억 5천 정도 하네요. 그죠? 108. 11억 10억 5천, 10억 5천, 10억 5천, 13억. 1층 같은 건 제외하고 그럼 10억이 넘었단 말이죠.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 어디냐? 봉천역에서 가까운 여기에 있는 서울대 입구라는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인데 지금 요게 분양을 얼마 했냐면은 5억이 안 됐죠. 4억 한 8천, 9천 했습니다. 그러면 핏값만 지금 한 6억 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싸게 했을까요? 관악구니까? 당시에 미분양이었죠. 왜? 야, 관악구가 어떻게 그 금액이야? 말도 안 돼. 그런 선입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성이 시켜 놓으니까 10억이 넘어요. 똑같은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영등포거든요. 영등포에서도 그 산 사람이 논한 거지.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죠.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얘는 25평이 지금 한 12억 정도 합니다. 25평이. 근데 얘도 그 분양가가 4억 8천, 7천 이랬어요. 피만 한 7억 벌었죠. 네. 근데 당시에는 미분양이었어요. 야, 영등포 그 지저분하잖아. 되겠어? 그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초기 분양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당시에는 엄청 고민해서 했겠죠. 근데 와, 여기도 이런데도 관악구 영등포 이게 준공업적 지저분한 데도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되네? 라고 생겼죠. 이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4억 8천에 분양할까요? 분양가를? 아니지. 이제는 최소한 9억 하겠지. 초기 들어간 놈들이 이제 성공한 거죠. 블루오션 시장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은 뭐냐 하면은 적어도 입지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좋은 지역인 겁니다. 물론 인프라는 여전히 지저분해. 근데 가격이 저렇게 높다라는 것은 그 외적 인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깨끗해지기만 하게 되면은 여기는 엄청난 동네가 되는 겁니다. 영등포구도 마찬가지고 관악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그게 언제 빨리빨리 인프라 개선이 돼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냐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오래 걸리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가. 예. 투자는 하긴 하는데 관악구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막 생겨줘야 돼요. 막 생겨줘야 돼서 막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 아파트 가격이 막 형성시켜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없어.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좀 하는 거랑 재개발 구역 있긴 있는데, 예. 그거 몇 개 빼놓고 재건축 대상도 없고 당분간 없죠. 그리고 보면 역세권 주변이 대부분 이제 빌라로 이루어져 있죠. 빌라들로. 그죠? 그래서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관악구 쪽에는 역세권 쪽에 있는 빌라도 괜찮고요. 아파트 같은 건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어차피 나보다 가까운 애들이 없으니까 해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3억 미만으로 선택 여지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면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원구 정도가 3억으로 가능합니다. 노원구가. 예. 근데 노원구가요. 제일 작은 평수도 지금 보니까 한 2억 4, 5천 필요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석 달쯤 지나면은 거기도 포기해야 돼.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서너 달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없어. 서울에서는. 할 게 없어. 저기 도봉구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도봉구나 강북구 저 끝자락에 갈 수는 없으니 거긴 사실 행정구역상 서울이지 막상 현장 딱 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시골에 온 느낌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는 곳에서는 3억 갖고 좀 투자할 곳이 없어요. 3억에서 5억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중간 애들 있죠. 대방동역 주변이라든가 이 노량진 본동 쪽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보통 한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에 들어갈 만한 애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특수하게 창동기지 개발되는 거니까 그 주변에 붙어있는 애들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요 안에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안에만. 그럼 이렇게 쭉 외곽으로 가서 마곡지구다. 어디야 마곡이? 마곡지구다. 그럼 마곡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들. 걔네들은 사도 되고. 그런 애들만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서울을 똑같아.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전국에서 서울만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서울만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의 경제 중심이기 때문이고 말은 서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어느 지역이든 중심이 되는 곳에서는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방시장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서울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이 이렇게 화랑이고 뭐고 하잖아요. 걔는 되게 금방 꺼집니다.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 훅 꺼져버리고. 광주 같은 것도 봉선동 6억에서 11억 갔다가 지금 7억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서울은 사실 그런 건 없잖아. 그죠? 올라가면 끝. 올라갔다가
경기 더럽게 안 좋아. 이렇게 유지가 되죠. 서울은. 지방은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신나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런 걸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서울은. 안정세지. 왜 좀 내려갈 것 같으면은 세력이 받쳐주거든. 아싸, 내가 사야지. 그 대기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지방은 투기수요니까 아싸, 올랐다. 야, 다 팔어. 들어 팔어. 쭉 내려가는 거야. 안 받쳐줘요. 요게 서울과 지방의 차이예요. 올라갈 땐 지방도 잘 올라가. 분위기 좋으면 다 올라가, 부동산은. 근데 내려갈 때 하방 경직성 유무라기보다 하방 경직성의 그 경도가 이쪽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서울이. 그건 대단히 중요하죠, 안정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인서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수요도 그렇죠. 예. 지방에서 서울 투자하시는 분 많지만 서울에서 지방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수요의 차이가 전국적 수요냐, 그냥 동네 수요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벨로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땅 사시는 분들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유동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땅을 막 제공을 해요. 이 땅 사서 개발해보세요. 이 땅 사서 개발해보세요. 우리가 PF 익혀드려서 우리가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는 애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디벨롭 하시는 분들도 지방시장은 지금 불안해서 잘 못 갑니다. 예. 왜냐면 지금 샀죠? 땅 사서 인허가 받는 것만 한 1년 걸릴 거예요.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보통 5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야. 서울은 가다가 올라가도 언제 해도 상관없지. 얘는 이렇게 여기서 만나면 어떡해?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값이 뭐 2천억, 3천억한테 잠깐 쉰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유무나 아니면은 하방 경직성의 경도가 서울 쪽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런 쪽을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뭐 기존에 아파트 같은 거 사도 된다 그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안 돼? 왜? 왜 안 돼? 너무 오래 걸려서? 빠른 걸 사면 되잖아요. 다 봐봐요. 이게 우리가 천입견일 수도 있는데 오래 걸린다. 좋죠. 오래 걸려요. 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그죠?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보통 제가 보니까 정부는 한 몇 년 했더라? 공식적으로 8.9년인가? 9.3년인가? 이제 10년이 안 됐어요. 요 정도면은 하나의 정비 사업이 완성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는데 개뻥이고요. 한 1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15년 정도 돼야, 15년도 사실 빨리 잡은 거야. 더 걸리는 것도 많아요. 무산되는 것도 많아. 되는 거 기준에서 한 거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그건 더 하면 안 될 거고, 이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어디만? 역시 서울이죠. 자, 지방에 재개발이 있어요. 지방의 재개발과 서울의 재개발 중에 어디가 더 사업성이 높을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방의 사업성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필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한 1000명 살고 있죠? 1000명.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지냐면은 요게 한 1200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방의 재개발은 여기 땅에 사람이 별로 안 살아. 그래갖고 여기 한 300명 산다? 그래갖고 이게 1200세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갖고 수익성이 일반 분양 900개 나오고 여기는 200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월등히 좋은 거예요. 수익성이. 지방이. 그 지방의 재개발이 막 활성화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그렇죠?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사업성이 좋으면 더 잘 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렇죠. 엄청 똑똑한 분들 오셨네. 이거는 900세대, 서울의 900세대는 9000세대건 의미 없잖아요. 헬리오시티 뭐 나오고 다 해봤자 그냥 뭐 수백 대 1로 끝나버리고 피박 3억, 4억씩 붙고 하잖아요. 여기는 900세대 나오는 순간 이 동네가 초토화돼. 얘만 지금 미분양 난 게 아니라 새 아파트를 할인하니까 주변까지 초토화돼. 동네가 아주 맛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얘는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못해. 예. 사업성은 사실은 지방이 더 좋아. 근데 못해. 그래서 지방의 재개발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서울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일단 서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영구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이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풉니다. 너무 너무 막 쭉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고 보여지는 거라도 그렇게 해야지.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결국 풀리게 돼 있죠.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서울에 신축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새 아파트 좋아하죠. 그럼 경기도에 새 아파트 있잖아. 그죠? 경기도에 신축 많은데 글로 안 가요? 경기도 새 아파트 많아. 서울의 구축보다 훨씬 싸. 근데 왜 안 가요? 그냥 서울이 좋죠? 그냥 서울이 좋다고 우리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우리는 서울을 좋아해. 서울을 좋아하고 대신에 얘는 구축이야. 얘가 플러스야. 신축이야 너무 좋은데 경기도야.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묶인 애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강동구 지금 15,000세대 들어왔죠? 가격이 빠진다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영상 지금 그 사람들 지우지 않았으면 다 떠요. 봐봐요.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왜 15,000세대건 뭐 3만 세대건 무슨 상관이야. 대기 수요가 10만인데 왜 이 숫자만 보고 있냐고. 수급의 상황을 봐야지 공급량만 보면 무슨 소용이에요.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의 신축은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신축 가격 올랐어. 그러니까 신축을 이걸 사야 되느냐? 그러기엔 너무 부담스럽잖아. 지금 너무 올랐죠. 분상제가 또 불을 더 지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질 못해. 그럼 어떻게 되니까 미래의 신축을 사는 거야. 미래의 신축을. 얘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많이 올랐지. 근데 정부가 막 규제를 하는 덕분에 재건축 안 되나 보다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덜 올랐어. 원래 신축이 5억 오르면 재건축도 5억 올라야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얘가 그만큼 올랐을 때 2, 3억밖에 안 올랐잖아요. 먹을 게 있는 거지.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떤 얘네가 갖고 있는 입지가 바뀌었습니까? 브랜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야. 얘네 갖고 있는 내재 가치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냥 단지 정책적으로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냥 냅두면 이렇게 올라갈 것을 억지로 내려서 이렇게 눌러놓은 거라 못 올라가게. 언젠간 튀어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사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팍 튀어 오르는 시점이 나오죠. 그걸 우리의 수익을 얻으려면은 지금 사놔야죠. 신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올라간 건 서울은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을 책정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내려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돈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신축 가격에 올려놨고 한 번 올라간 금액이 안 떨어지고 그 신축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책정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당연히 사업성이 높아진 거다. 정책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만큼 못 올라가더라. 먹을 게 남아있다. 내재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 서울만.